안녕하십니까, 안녕찬입니다. 자, 모의고사 보시느라 힘드셨죠? 좀 지문이 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짧고 쉽게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좀 어렵게 길게 드려야 되는지를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짧고 쉽고 이런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연습하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좀 문제가 길고요. 좀 까다로운 문제 위주로 선택하기 때문에 점수가 적게 나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풀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서 접하게 되는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답부터 불러드릴게요. 1번은 2번, 2번은 3번, 3번은 5번, 4번은 1번, 5번은 3번, 6번은 5번, 7번은 3번, 8번도 3번, 9번은 4번, 10번은 5번, 11번은 3번, 12번은 3번, 13번은 2번, 14번은 2번, 15번은 4번, 16번은 5번, 17번은 2번, 18번은 4번, 19번은 5번, 20번은 3번입니다. 21번은 4번, 22번은 2번, 23번은 4번, 24번은 5번, 25번은 1번, 26번도 1번, 27번도 4번, 28번은 5번, 29번은 3번, 30번은 4번, 31번은 5번, 32번은 5번, 33번은 2번, 34번은 1번, 35번은 4번, 36번은 2번, 37번은 1번, 38번은 2번, 39번은 5번, 40번은 2번입니다. 점수가 잘 나오셨나요?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점수가 잘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마음은 그런데 또 문제를 드릴 때 조금 어려운 걸 드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1번 문제는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른 것을 않는 것을 고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자, 기억.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그럼 뭐가 떠오르시나요?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니은번 의무 강제를 위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에게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중해요. 과도하게 중하면 이거는 우리가 반사회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니은번은 아닙니다. 반사회적입니다. 그죠? 디귿번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 인간 본성의 발현이죠.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리을번 해외 연수 그 비용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속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아무 문제 없죠. 따라서 이것도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 다음 미음번인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죠. 자, 우리가 공무원은 당연히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돈 받고 했다면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은 기역, 디귿, 리을에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3번이 답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자, 무경험은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데 이 경험의 부족은 어떤 경험 부족이냐면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답은 3번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죠. 3번 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요. 5번을 보시면 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원칙이 유효하다는 것은 유효함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유자가 비진의 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에 무효를 주장한다면 무효를 주장하는
표유자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니까 상대방이 자신이 선의무과실을 증명해야 된다.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1번이 답이죠. 제3자의 기망으로 동계착오가 발생해서 표의자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해요. 자, 사기가 뭔가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나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란 거니까 의사표시란 것이 사기니까 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기망을 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항상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입니다. 이거 판례인데 지금 이 사람은 신원 보증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 했냐면 연대 보증을 했거든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신원 보증하려다가 연대 보증한 것이니까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이 사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차피 이 사람은 보증설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착오 이외에 사기를 이유로도 연대 보증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3번 지문이 X고 답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대리권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이죠.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예금 계약에 체결을 유인받았어요. 그러면 예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돈을 찾아가서 지가 쓰거나 뭐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5번이 답이 되겠죠. 7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1번은 X고요. 2번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 복대는 선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도 X입니다. 답은 3번인데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냐면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따라서 3번은 맞는 지문이죠. 4번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를 선임했어요. 그러면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니까 4번은 X고요. 5번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자, 8번입니다. 갑의 무권대리인은 갑 소유 X 토지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이름으로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무권대리겠네요. 의뢰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권대리의 추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러 가는데 답은 뭐죠? 3번입니다. 금반원의 원칙이죠.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X토지의 소유자가 되면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의 주인을 거절할 수 있다. X고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갑명의로 등기된 갑소유 토지에 관해 을이 관계소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뒤 병에게 임대하였고 병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완성하여 보존 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일단 기억.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물권자여야 하거든요. 갑은 토지 소유자지 주택 소유자가 아닙니다. 주택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병이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병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기억은 X가 되는 거죠. 니은번. 자, 을의 등기는 지금 무효인 등기죠.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니은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디귿번. 병이 지금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리을번. 만약 정이 그 주택을 병으로부터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갑은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중요한 문제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는데요. 5번 보시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죠. 경매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경락인은 등기 없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요. 이전 등기가 경료된 때 경락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등기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일단 등기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또는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는 추정이 깨집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지문이거든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왜냐하면 반증이 있으면, 반대 입증이 있으면 추정이 깨져요. 3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대요. 무슨 말이에요? 반증이 있는 거죠. 반증이 있으면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추정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의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되는 거. 자, 가등기가 나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젤 앞에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을명의로 뭐가요? 가등기가 두 번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갑에서 병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세 번째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거든요. 옳은 것을 찾습니다. 일단 1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가등기가 된다고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갑은 병에게 팔아먹고 이전 등기해주는 거 적법하니까요. 1번은 X고, 또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3번부터 볼까요? 자,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물권을 취득한 때는 본등기한 때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걸리지 않은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번도 X인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고요. 이러한 청구가 있으면 등기가는 직권으로 후순위 권리인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지문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2번 보시면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소유 토지로 알고 있었으니까 자주점인데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됐다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것이지 바로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답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점유자와 해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일단 2번이 답입니다. 근데 2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 지문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이 답인 이유는 유효한 도급 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이전받아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수리비,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요 제3자 소유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도급인인 거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 상환을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도급인이 소유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또 도급계약에 따라서 수급인에게 또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잖아요. 따라서 수급인은 누구한테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냐면 도급인에게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소유자에게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15번입니다. 점유보호 충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입니다. 일단 침탈을 당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으려면 그 특별 승계인은 선의이어야 하므로 악인 때에도 그 특별 승계인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누구한테 행사할 수 없습니까?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16번입니다. 상냉관계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같은데 이 5개 지문 다 중요하고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일단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하려면 반미터 이상 거리를 떼야 돼요. 위반하면 공사 중지나 또는 철거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철거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 청구는 하지 못하고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점유 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일단 1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죠. 2번이 그죠? 자, 일단 1번을 보시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료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됐어요. 명의신탁은 아시다시피 원칙이 뭐죠? 무효죠. 따라서 무효라는 말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거죠. 왜요?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니까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점유 개시 기산점에 대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갑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있던 토지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변동된 것은 아닌 거죠. 완성 전에도 그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보존 등기한 사람도 그 사람이 토지 소유자니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되는 거죠. 4번.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만 취득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취득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더 이상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는 거죠. 5번. 자,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그만인데 가끔 매수를 제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매수를 제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는 없냐면 시효 이익에 포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매수를 제의했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소유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산에 있던 모든 권리가 싹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동산을 목조로 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요. 5번이 답이죠. 일단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토지 전부를 매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매도했어요. 그리고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어요. 이랬을 때 요 등기 전체가 무효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전부에 관해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20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3번이 답이죠. 자, 이것도 우리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지료를 안 낸 것이 2년치여야지 소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3번이 X가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일단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특히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당시에 건물이 있고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기 때문에 원시적으로 동일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도 X가 되고요. 3번 환지처분이 나와 있죠. 자, 매매 기타 사유 중에서 제외되는 거 환지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이 답입니다.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 사용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 뭐가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 같은 거죠. 따라 우리 판례는 건물만 사면서 건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나대지 땡입니다. 가등기든 저당권이든 매매든 건물이 있어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가등기가 경료될 당시 나대지였다면 건물이 없었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자,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므로 1인이 소멸하게 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23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입니다.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 전세권의 효력이 지상권에 미치기 때문에 지상권을 임의적으로 합의로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소멸 청구는 여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답은 5번입니다. 왜냐하면 매매대금 채권은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나머지 분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25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제3취득자는 변제할 수 있고 경락받을 수 있고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인이 될 수 없다. 경락을 받을 수 없다. X고요. 1번이 답이 되네요. 26번입니다.
갑이 채무자 을소의 X 토지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 최고액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건데, 일단 경매 신청이 있었고요.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다면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언제요?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서로 그 경매 신청이 취하한다 하더라도 채무 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는 건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1번입니다. 취하하면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D 하나 더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뒤에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27번입니다.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약관이 이렇게 시험이 나올 거는 높지는 않은데 최근에 각종 국가시험에서 민법 문제에서 약관을 내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셨으면 하는 의미를 드렸고, 이 문제도 따라서 다른 문제는 모르더라도 약관에 관해서 최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1번. 약관이라는 것은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서 혼자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고객 사이에 교섭, 협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약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죠? 그냥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규정이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3번은 읽어보시면 돼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4번인데 대리인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약관에 대해서 명시 설명도 누구한테 하면 그만이냐면 대리인에게만 하면 그만이거든요. 따라서 4번이 맞는 지문이고 4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5번인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약관 내용의 교섭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그냥 계약의 내용이지 약관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약관집에서 보니까 대다수 조항들이 교섭이 됐고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 변경되지 않은 것은 교섭이 안 이루어진 거냐? 아니라는 거죠. 변경되지 않은 것도 이거는 냅두시다 라고 합의한 것이니까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에 대해서는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X가 됩니다. 28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됐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 후니까 후발적 불능이거든요. 만약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문제로 가고요. 채무자,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위험부담 문제로 가거든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인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9번입니다. 동시 이해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거든요. 일단 기역, 니은, 미음, 비읍이 옳아요. 옳은 거 좀 보시고. 자, 디귿이 X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임대차 계약의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약정지연 손해배상입니다. 자, 우리 동시에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예요. 따라서 별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라면 쌍방 모두에가 채무가 있더라도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별도로 약정을 했다면 이 두 가지는 별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디귿은 X가 되고 물론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
30번. 을이 갑소의 액수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갑의 대금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은 위 매매대금 수령 의사를 밝혔어요. 자, 옳은 걸 찾네요. 4번. 만약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기망했어요. 그러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을 뿐 몰랐을 뿐 고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을이 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을은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요? 대리인이 기망했다면 본인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취소가 가능한 거죠. 답은 4번입니다. 31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이죠. 자, 왜냐하면 해제라면 해제하는 순간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해제하겠다는 뜻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해제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5번이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소를 취하고 본래 매매 계약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면 이미 해제가 됐고 무효가 된 것이니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는 거죠. 32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데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해약금의 기준 금액은 약정한 계약금인 것이지 실제로 받은 계약금인 것은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33번입니다.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2번인데요. 이건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원칙적으로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경매를 신청했다면 그 흠결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흠결을 알면서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추가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4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지만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거든요. 답은 1번이죠.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이 됐어요. 그러면 부합됐다는 얘기고 부합됐으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고요. 3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없고요.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임대차, 여간방에 하룻밤 잤다 숙박시설에 묵은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5번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는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6월이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35번입니다. 자, 주택 임대차에 관한 문제거든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의 액수주택이죠. 그러면 맨 처음 을 앞으로 뭐가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거고 잘 안 써지네요. 병수 액수주택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의 임차 즉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 이 사람은 대항요건도 갖췄고 확정일자를 가졌죠.
그 정이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이 저당권을 취득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저당권 소멸되고 정 저당권 소멸되고요. 또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원칙에 따라서 을보다 후순위인 갑 주택 임차권도 무조건 소멸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갑은 배당 순위는 을이 1순위, 갑이 2순위, 정이 뭐죠? 3순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을보다 늦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돼야 되므로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를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갑의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됩니다. 36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을소의 X토지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그러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고요. 가등기 담보법은 물론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가등기 담보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이기 때문에 2번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다면 이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2번이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답인 거죠. 1번은 X예요. 왜요?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했어. 이거 가지고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병은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 내에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지 청산 기간이 지났다면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고요. 5번 만약에 이 물건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가등기 담보는 뭐로 취급하게 되냐면 저당권으로 취급하게 되고요.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의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돼야 되므로 5번도 X가 되는 거죠. 37번입니다. 갑이 2019년 2월 10일 을소유 X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1억, 월세 1,0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죠?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10억이죠? 그죠?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11억입니다. 뭐가요? 환산보증금이. 따라서 서울 지역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첫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아이고 이게 1번이지.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그죠? 답은 2번입니다. 다만 체단 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6개월로 약정했으면 6개월 약정이 유효한 거고요. 따라서 그런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기 때문에 37번은 1번이 답이 아니라 2번이 답입니다. 왜 이걸 제가 1번으로 체크하는지 모르겠네요. 37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조심하실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도 인정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니까요. 그 다음 5번도 조심하시는데 자 일단 대항 요건을 갖추면 다시 말하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은 인정해줘요.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지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답은 몇 번이 답입니까? 2번이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38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이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39번이죠.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상 가등기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일단 5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취급하고요.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소멸하고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 순위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할 테니까 5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죠. 40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사항, 명의신탁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죠. 답이 또 2번으로 제가 불러드렸죠. 2번이 아니라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명의신탁은 무효지만,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세금 퍼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거든요. 따라서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게 되면 혼인한 때부터 명의신탁 등기는 유효가 되기 때문에 유효로 인정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따라 답은 1번이 됩니다. 제가 2번 불러드렸죠? 잘못입니다. 몇 번이요? 1번이 답입니다. 좀 참 두 가지 실수하셨죠? 제가 그죠? 37번의 답은 1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0번의 답은 2번이 아니라 1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점수 안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방법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용기 잊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